네, 머스트노 5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소식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만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수확은 없을 것이다, 또는 무언가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상반된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휴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할 경우 미국과 중국 양국 관세가 추가로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보잉 항공기와 미국산 원유 대도 등을 대규모로 구매할 경우 추가 협상 여지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합의를 통해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 중단과 미국의 대중 판탄일 관세 인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관련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습니다. 덜불어 울프 리서치는 이번 방중 일정에서 대규모 구매 약속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가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매 확대가 협상의 핵심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네, 관세 전쟁이 휴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한국 증시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된 뉴스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관련 뉴스인데 엔비디아가 간밤에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하기 전에 젠슨 황 CEO는 여기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합류했다고 하네요. 자세히 만나보시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뒤늦게 합류하면서 H200 인공지능 칩의 중국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지 시간 12일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이륙할 당시엔 탑승하지 않았던 젠슨 황 CEO가 알래스카에서 막판 탑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황 CEO가 동승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고 젠슨 황 CEO가 알래스카로 이동해 에어포스 원을 탑승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젠슨이 현재 에어포스 원에 탑승했다고 공개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 시장을 개방해 이 뛰어난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깜짝 모멘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젠슨 황이 방문을 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함께 알아보는 것도 이번 미국과 중국 간의 만남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시죠. 케빈 워시의 미국 연준 의장 후보자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 차기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미국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현지 시간 13일 본회의를 열고 워시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상원은 전날 워시 후보자의 연준이사 인준안도 처리한 바 있는데요. 이번 의장직 인준안까지 통과되면서 워시는 제롬 파월 현재 의장의 임기 종료 직후 곧바로 연준 의장직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연준 의장 임기는 4년이며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15일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워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새 연준 의장으로 공식 취임할 전망입니다. 네, 연준 의장의 변화는 아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해서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고공행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이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미국의 S&P 500 지수가 앞으로 1년 안에 8,300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불안과 에너지 수급 혼란 장기화에도 뉴욕 증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월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최고 미국 주식 전략가 겸 CIO가 이끄는 이 시장 전략팀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S&P 500 지수가 향후 12개월 내 8,300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전일 종가 대비 약 12% 높은 수준입니다. 윌슨 CIO는 올해 연말 S&P 500 목표치도 기존 7,800에서 8,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미국 기업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실적 전망이 강세론 유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 500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치였던 12%를 2배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결국에는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S&P 500 지수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주요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S&P 500 다시 한번 8,300선까지 1년 안에 도달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뉴스입니다.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배터리 조달을 확대한다라고 간밤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바클레이즈는 앞으로 유럽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 시설에서 배터리 셀 생산 확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바클레이즈는 유럽 내 수요 여건 개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8기가와트시 규모로 계획했던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을 18기가와트시로 확대하기 위해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은 오는 2027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획이 배터리 생산의 자체 조달 비중을 높이려는 테슬라 전략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럽 현지 생산 확대가 지역 내 수요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평균 수익률과 목표 주가 36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이는 전일 종가 대비 약 16.8% 낮은 수준입니다. 네, 테슬라가 유럽 내에서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면서 유럽 내 수요가 함께 확대될 수 있다는 게 바클레이즈의 투자 의견이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가 유럽 내에서 다시 한번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우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